주말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인구 14억의 중국을 1949년 이래 지속적으로 통치해오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빨리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20차 당대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북경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아시다시피 전국의 공산당원들을 대표하는 공산당 대표들이 매 5년마다 개최하는 중국 공산당의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줄여서 20차 당대회라고 많이 부르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는 약 1억 명 가까운 공산당원 가운데서 2,296명의 대표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폐막일인 22일에 중앙위원회 200여 명과 비슷한 숫자의 후보위원을 선출합니다. 이때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23일에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일중전회라고 합니다. 이 일중전회에서 20여 명의 정치국 위원과 비슷한 숫자의 후보위원을 선출하는데 이 정치국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다시 선출합니다. 네. 결국 1억 명 가까운 중국 공산당원 가운데 2천여 명의 대표들이 5년마다 회의를 하고 네. 그중에서 200여 명의 중앙위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회의를 갖는데 실질적으로는 20여 명의 정치국 위원들이 중국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다양한 중국 정부의 기관의 직책을 겸임하면서 네.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이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상무라는 이런 직함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1년에 한두 차례 모이는 중앙위원회나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정치국하고는 좀 다르게 늘상 모여서 집단적인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통치 형태를 집단 지도 체제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19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형식적인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진핑 주석 1인 중심의 통치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 위에 있어서 공산당에 의해서 통치되는데 네. 그 가운데에서도 시진핑 중심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고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많은 중국 사람들 사이에 상무위원 7인. 7명.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 폐막일이 22일이라고 밝혀진 네, 그 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네, 7명. 누구일까? 이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아직까지 명단 나온 건 없죠.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지는데요. 네.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은 뭐 여타 국가들도 비밀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중국의 경우는 유독 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스스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네. 심지어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통치되고 운용되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 내용도 네. 사실은 중국이나 중국 공산당 스스로 밝힌 내용이 아니라 학자나 전문가들이 아주 치밀하게 중국 정치를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7명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지금 현재 다양한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7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72세의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하고요. 또 68세의 한정 부총리는 은퇴할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칠상팔하라고 해서 67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68세는 퇴임하는 그런 원칙이 불문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비춰보면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안 됐지만 67세의 리커창 총리는 총리 2회 제한이라는 그런 불문율 때문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총리에서 다른 직책을 맡는 상무위원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또 그런 예측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67세의 왕훈잉 중앙서기처 서기, 그리고 역시 67세의 왕량 정협 주석,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65세의 자우러지 중앙기율처 서기는 뭐 나이로 봐서는 유임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예측이 네. 되는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시진핑의 3연임 그리고 예. 나아가서는 평생 집권의 이런 구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산당 내에서 어떤 파벌이나 권력 관계에 따라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공산당의 근본적인 방향이나 중국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수준까지 바뀌는 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다만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등소평 이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가 형식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시진핑 1인 중심으로 점점 더 시스템화하고 이렇게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이 시스템이 향후에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기 때문에 꼼꼼히 이렇게 그 구성인이 어떻게 바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뭐 이게 상무위원들이 네네. 뭐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도 뭐 지금까지 국내외 노선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그 20차 당대회를 네네.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나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를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중국 공산당과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나 그 정당들 사이에 좀 확연히 이제 나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이번 20차 당대회를 두고 영국의 맨체스터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 앞에서 지난 16일에 반 시진핑 시위를 하던 한 30-40명 정도의 시위대 중의 일부가 중국 영사관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구타되는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네, CCTV에 촬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독재, 그리고 또 팔룬공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하는 그런 시위가 아시다시피 지구촌 곳곳에서 사실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것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네. 시진핑 영도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떤 찬양과 축하의 메시지도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친분이 있는 세계 각국의 정당이나 국가들이 이번 20차 당 대회를 축하하고 특히 시 주석의 탁월한 영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공산당의 이런 어떤 성격에 대한 거를 좀 정체성을 좀 뒤로 한다면 당이 국가 위에 있는 중국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 20차 당 대회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국가나 정당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외국의 특정 정당의 당대회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축하하거나 비난하는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당의 정체성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모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공산당을 그냥 우리와 같이 단순한 하나의 당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로 인식하는 그 인식 바탕에서 취하는 국익을 네. 전 염두에 둔 그런 네. 행동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국가라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와 당 뭐 이렇게 공산당 군대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중국을 대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제 뭐 다양한 견해가 현실적으로 혼재하고 또 네. 모두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비유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이
나와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다르지만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큰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깊이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네, 해보죠. 그리고 또 이 이웃은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소 내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차라리 이참에 관계를 끊고 싶기도 한데 그것도 또 고민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딴 동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출퇴근할 때 거의 매일 마주칠 뿐만이 아니라 상당 시간을 또 하루 중에 함께 보내야 하는 그런 이웃이 바로 옆에 있다면 네. 심지어 이 이웃은 내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어쩌면 나한테 좀 이렇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다른 옆집에 사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관계가 아주 틀어진 동생하고 무척 가까이 지내고 있어서 이거를 가족 관계를 또 빌미로서 나를 또 편하지 않게 하는 이웃이 바로 옆에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이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기호를 드리면서 들여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성향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한 명 한 명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딱 그렇죠. 올바른 예. 건.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